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여야 정치인들의 경선이 뜨겁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인규의 아침 저널이 준비한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로 출사표를 던지신 양향자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네, 오랜만에 후보님이라고. 예, 네. 후보님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경선 중이니까요. 후보님께서 지난 13일이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이 지금 열리고 있고 하다 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양향자 의원님은 한국의 희망 창당하셔가지고 이 양당 기득권도 많이 비판하셨고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또 그 한 축에 들어가셔서 경선을 한다? 이걸 조금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예기치 않게 조기 대선에 이렇게 전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개혁신당과 함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기회가 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하고 권유하고 이쪽에서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들도 해주시고.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네. 권유를 하셨다. 네네. 그랬는데 기존의 어떤 그 극우 세력들이 함께하는 국민의힘과는 다르게 지금 계엄령 이후에 어떤 국민의힘의 상황들이 이제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확실하게 이제 그런 서막이 열렸다고 봐요. 예.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첨단 산업과 또 과학기술과 그리고 기업, 예. 성장, 혁신을 이야기해 왔던 저로서는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좀 큰 도움이 돼야 되겠,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중도 약간의 우파예요. 중도 뭐 보수? 네, 중도 보수, 중도 보수의 영역에 있는데 저는 정파를 초월해 있다, 정당을 초월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정체성 그대로고 저의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제가 할 일을 정하는 거지. 네. 그게 정당이 뭐다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았을까요? 왜냐하면 300명 중에 한 명밖에 없는 반도체 전문가를 예. 정당이 쓰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이 정파는 제가 이념이 안 맞으니까 안 해요. 이 정파는 안 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정당을 초월해서 좀 더 활동해 오신 이력까지 그렇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럼 하나 더 질문이 남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제 여당의 지위도 상실했고요. 네네. 지금의 이 조기 대선은 명백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지금 파면을 당했고 네. 지금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아직도 보유하고 있고 네. 당내에서의 어떤 반성과 성찰은 좀 없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네. 거기에 들어가서 경선을 하신다는 게 좀 부담은 없으신지, 그런데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뉴 보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수가 완전히 괴멸하는 것은 국민들도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는 예. 몸을 던져서 그런 새로운 뉴 보수의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살려내는 일, 누군가 해야 된다는 그 누군가가 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1호 당원, 그건 이제 정당 정치에서 지금 내란 수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는 이 예.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에 있어서 뭐 계엄령이 개몽령이니 이런 뭐 경고성 계엄 뭐 이런 그런 얘기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헌재의 어떤 그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이제 클리어해졌고 예.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걸 범죄의 혐의가 이제 분명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론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마 양향자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경선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 많이 좀 해소가 됐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민의힘으로는 아마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7분이 누가 나와도 그러니까 냉정한 평가를. 냉정한 평가죠. 예. 누가 나와도 질 거다라는 게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의 결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절한 참패 후에 그러면 그냥 보수의 괴멸로 그냥 놔둘 거냐? 저는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국민적 인식도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저는 몸을 던져서 어떤 보수의 가치, 진보 보수의 낡은 어떤 가치를 뒤로 하자라고 하고 예. 앞으로 가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정당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가치를 보면 이 보수의 영역과 진보 영역이 나눈단 말씀입니다. 한 가정으로 보면 열 자식이 있으면 보수는 예. 한두 자식을 잘 키워서 어떤 가정을 일으켜서 강한 어떤 가정을 갖고자 하는 거고 예. 만약 그 보수는 나머지 8, 9자식을 잘 키워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식들을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예요. 예. 보수는 아버지고. 근데 지금 아버지 역할이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진보가 보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충돌로 인해서 내부 분란부터 일어나요. 지금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반도체법도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노총에서 극렬한 반대를 반대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정체성 충돌이 나고 예. 이게 이제 분쟁의 소지가 된다. 그래서 보수는 보수의 역할을, 진보는 진보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더 네. 드리면 네, 뼈 아픕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사실 개혁신당에서 경선을 하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네, 네. 가신 거죠. 네.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준석 후보조차도 국민의힘에 있을 때 변화시키지 못한 정당이고 네. 지금은 더 이제 극단화됐다라는 평가가 높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가서 또 변화시키겠다는 당위는 맞지만 이게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따라붙을 것 같아요. 변화시키겠다가 제가 어떻게 그 전체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예. 저의 할 일에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혁신당도 좋아요. 그런데 개혁신당에서도 저도 경선을 준비를 했죠. 예, 예. 예, 그런데 그 경선이 뭐 여러 가지 무슨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그 당에서의 환경이. 네, 개혁신당의 외연을 확대시키고 어떤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소수 정당이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 아시다시피 이준석 예. 후보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잘 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조력이 거의 필요 없는 분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국가는 더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야 될 네. 할 일은 예. 이쪽에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아니 근데 네. 이준석 후보가 혼자 잘 뛰고 잘 일당백을 하면 거기서 도와서 이준석 의원을 대통령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와서 하시는 것보다. 네, 현실적으로 예. 이제 이준석 후보는 예. 언젠가는 뭐 지도자 레벨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시기상조다. 시기상조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의 인식하고 제 인식이 그게 괴리가 있지 않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민의힘 경선 얘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디어 데이를 열면서 조를 뽑았어요. 네. 뭐 뽑힌 조는 마음에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라성 같은 7분이 예. 정말 이렇게 계시는데 예. 저는 그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시는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분노, 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셔서 어떻게 그 사죄와 반성의 어떤 무거운 분위기가 아니라 예. 이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보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저라도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국민들의 네, 정서를 네. 생각해야 되니까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의 룰로는 이제 두 조로 나눠서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4강을 뽑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4강 중에 언론에서는 이미 3강은 거의 결정됐다. 자, 후보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엄연한 현실이니까 그 한동훈, 뭐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3강을 뺀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이제 아마 많은 후보님들이 또 경쟁을 하실 텐데 네. 4강 안에 들 자신은 있으십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실 건데 저 없는 4강이 과연 어떤 그 경선 흥행 카드가 있을까? 예. 저는 아마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뭐 한 표 줍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래 4강 안에만 좀 넣어주십시오. 예. 어렵습니다. 예, 지금 3강 2중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나 내심 자신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저의 어떤 그 경쟁력을 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님의
강단, 소신과 강단 예. 그런 힘도 저한테 있고요. 제가 검수완박에서 보셨죠. 저는 저를 죽이고 죽였습니다. 벌써 장례 지냈습니다. 오상하라고 하죠.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님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 한동훈 후보님과 제가 유일하게 50대 젊고 참신한 후보. 예. 이렇게 뭐 상대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유종보 후보님의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는 저는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나경원 후보님이 뭐 저보다 훨씬 더 대표성이 있겠지만 저는 뭐 여성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없는 게 이제 호남, 기업, 과학기술은 물론 뭐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표들을 저는 더 가져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했을 때 양양자밖에 없다. 아하. 예,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 하나만으로도 대표성을 이 국민의힘의 전 후보의 대표성을 제가 다 가지고 있다. 예, 거기에다가 11명이 없는 호남의 지지를 누가 받아올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 50대 50으로 출발하는 이 어떤 선거든. 예. 예. 근데 그 선거에서 1% 근소한 차이로 늘 이 박빙의 승부가 나는데 네.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후보가 누구냐면 양양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하. 유일한 네, 유일한. 후보다. 심지어. 아니 근데 이게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네, 좀 좋은 얘기신데 그걸 좀 많이 알리셔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 부분들을. 그래서 오늘 이제 비전 그 예. 10분 발표가 아. 어제의 어떤 1분 자기 소개에 이어서 아마 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아, 그걸 네. 참 반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도 경선인데 이게 지금 하나 더 변수가 있는 게 소위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설 이게 네, 지금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이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양 후보님 보시기에는 한덕수 차출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자꾸 누구를 이렇게 차출한다고 합니까? 근데 이제 그 차출론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그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당신께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분명히 결정이 되면 예. 나서시리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랜 경륜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지 뭐 차출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가만히 있다 보면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런데 이제 관료분들의 약간 특성이 저도 국가인지원장을 해보니까 예. 누군가 뭘 해주기를 바래요. 많이 누군가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래가지고. 꽃가마 같은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말하는 예, 거죠. 근데 그런 예. 게 아니라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죽음을 예. 불사하겠다 이런 본인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또 하나 변수가 나왔다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된 부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신당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하려다가 보류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이라는 이 개인과의 어떻게 보면 그 전 대통령과의 이런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 대통령 아닙니까? 예.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우선, 스스로에 대한 결단이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정말 국가를 위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정말 물러나서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물러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바라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고 하면 극우들과의 어떤 그 절연 같은? 예. 이런 부분들이 필수인데 지금 뭐 거의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하는 그런 구걸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그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반명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소위 뭐 반면 빅텐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반명이라고 하는 그 전략에 대한 평가와 빅텐트를 한다고 하면은 뭐 이준석 후보 내지는 뭐 이낙연 뭐 새미래 민주당에 계신 분 뭐 이런 분들과까지도 다 모여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네. 그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싸우는 것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 제 머리에 없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관세 정책에서 어제도 H20을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는 그 H20에 대한 이야기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이런 것들을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게 무슨 의미며 윤석열과의 싸움이 무슨 의미냐고요. 이미 사법적 판단을 받고 있는 분들의 어떤 그들과의 싸움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슨 영향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다음 빅텐트는 제가 총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거를 앞두고 인위적 세력 규합은 가치와 정체성과 비전에서 이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 예. 그때도 제가 전체 빅텐트를 하겠다라고 오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서 대표님 함께 하시지요라고 진짜 여러 번 와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총선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합당 지금도 때.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가치가 이 비전과 그 철학과 정체성에서 혼란이 오면 예.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게 이 또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반명에서 이재명을 떨어뜨리자. 예. 근데 그게 무슨 국가의 비전입니까? 저는 별로 국민들이 좋은 눈으로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시간이 좀 짧아서 네. 자세히 좀 듣지는 못했는데 네. 또 다음에 좋은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양양자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